징기스칸의 후예 몽골이 어쩌다가 저렇게 찢어졌을까? 과거 전 세계를 휩쓸었던 몽골 제국. 이후 그 거대했던 몽골 제국이 징기스칸 죽고 나서 저렇게 찢어지는데, 그중 고작 100년도 못 간 97년 버티다가 망한 원나라. 원나라는 결국 북으로 튀면서 저렇게 북원이 됩니다. 그럼 아래는 명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몽골 마지막 칸은 남한산성에서 인조머리밖에 했던 이 양반,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몽골 마지막 칸의 옥새를 바치면서 나라가 아예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 몽골 황제 칸의 자리를 저 양반이 넘겨봤습니다. 몽골 사람들 입장에서는 몽골 황제인 칸이라는 존재가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저 홍타이지가 바통을 넘겨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이후 청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인 동시에 현재 중국 영토인 내몽골 자치구와 현재의 몽골 영토 모두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죽어도 서쪽에서 버티고 계기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몽골 제국의 후예들 중 끝까지 망하지 않고 버티던 준가르였습니다. 그들조차도 1700년대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들었다 청나라 걸륭제 때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한 청나라 영토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내몽골이라고 불려지는 내몽골 지역은 과거부터 저렇게 외몽골보단 베이징과도 가까웠고,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 한족과 결혼도 하고 혼인 혈연으로 엮이면서 중국 중화서상 국뽕 오지게 받은 한족들과 상당히 친하게 잘 지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내몽골에 살던 양반들은 자기들 스스로 한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몽골 땅 당시 외몽골에 살던 양반들은 죽으나 사나 몽골 민족이었습니다. 내몽골과 달리 외몽골은 자세히 보면 저 내몽골 넘어서 외몽골 가려면 배낭, 트럭채에 가져가야 될 판입니다. 정말 나무 풀떼기 하나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산은 또 더럽게 높은 지역이죠. 몽골족 오지게 많던 지금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시에 서몽골만 봐도 거리부터 지형까지 베이징에서 가려면 저기는 배낭 2트럭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LTE에 5G는 개풀 뜯어먹는지도 모를 시절, 주민등록증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철저한 관리도 어렵던 시절이니 일일 관리가 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몽골족 지도자들이 청나라에 머가리를 숙이긴 했었으니 청나라는 저 지역들에서 통솔안되는 몽골 민족들을 그냥 말 타고 댕기게 내버려뒀었습니다. 한족에 동화되진 않아도 어차피 개기진 않을 테니 말이나 타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렇게 방관한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은 조금 아닌 부분이었습니다. 청나라는 간수성에 있던 한족과 회족, 그리고 원래 저 탈인분지에 살던 위구르족을 오지게 긁어 모았어 지금의 우르무치시가 있는 몽골 사람들 오지게 많이 살던 동네로 단체 이사를 시킵니다. 대뜸 왜 단체 이사를 시킨 것일까? 아마 1년 12달 말 오지게 타고 뜀박질하던 몽골족에게 대뜸 갔어. 이제 여기 전부 청나라임, 니네 전부 청나라 사람임, 니네 전부 청나라법 따르셈 이런다고 말 들어먹을 몽골 민족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청나라 공무원들이 백날 가서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도 니까짓 게 뭔데 우리한테 명령 있냐며 쌩까고 말 타고 댕기기 바빴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런 동네에 밭 깔고 논두렁에 물 부어서 농사 짓고 청나라 관리들 말도 오지게 잘 듣는 청나라 사람들과 한족들이 이사를 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 예를 들어 한 몽골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아빠, 동생, 친척, 옆집 형들까지 싹 다 말 타고 돌아다니던 것을 보면서 자랐고, 자신도 답답하게 농사짓고 집구석에 있는 것보단 말 타는 것에 환장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몽골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옆집 형이 말을 타긴 했는데, 또 다른 옆집 형들은 농사짓고 밭 깔고 청나라 공무원들 얘기에 순응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나중에 크면 A 몽골 사람보다 훨씬 더 청나라가 관리하기 수월한 몽골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새로 정복한 새로운 땅이라며 청나라 걸륭제가 신장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 신장의 몽골 민족의 흔적을 싹 다 지워버리기 위해 걸륭제부터 청나라는 한족과 위구르족을 싹 다 동원해서 저 서몽골 지역,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단체 이사를 시킨 겁니다. 물론 내몽골 지역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사시켰더니 이젠 몽골 민족이 아니라 위구르족이 골치 아파진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한족과 위구르족과 섞여서 몽골 민족들이 살던 현재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타고 소젖 짜고 치즈 만들어 먹던 양반들이 쉽게 바뀔 리가 없었습니다. 쉽고 빠른 대출, 복잡한 과정 없이 빠르게 한족저축은행,
이제 한족 사채업자들이 몽골 민족들에게 사채 전단지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돈 갚으라고 난리치면서 돈 못 갚겠으면 가지고 있던 말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난리치기 시작했고, 몽골 민족은 결국 유목할 때 필수품이었던 말 오지게 빨아먹히기 시작합니다. 머리 잘 굴려보긴 한 청나라, 몽골족들을 아예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청나라의 법을 따르고 농사짓고 평범하게 살게 하기 위해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당시의 사몽골 지역은 현재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몽골 민족의 문화와 같은 흔적들은 거의 사라지고, 내몽골도 수많은 몽골족이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하거나 문화가 섞이면서 점점 청나라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청나라의 이러한 계략이 개똥망으로 돌아옵니다. 해도 정도가 지나치니 돈 껐던 양반들이 화장실 나갈 때 되자 개빡치기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몽골 민족들은 청나라에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민족주의가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청나라가 아니라 독립을 위해 러시아랑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호기심에 중국 편을 보면 아시겠지만 청나라는 서태후 이후 나라꼴 망테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몽골 민족의 선택은 뻔했습니다. 나라 만들어야지. 당시 외몽골 내몽골에 살던 몽골족들은 대부분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호기심 티베트 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티베트 불교 1장은 달라이라마입니다. 그런데 티베트 불교 몽골 대리점 1장도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름도 정말 어려운 잽춘담바 후툭투라는 이름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잽춘담바 후툭투도 달라이라마랑 똑같이 환색을 한다고 되어 있대는데, 이 양반 왕으로 내세워서 티베트와 비슷하게 티베트 불교 국가로서 독립해야 한다는 종교와 민족주의가 결합된 독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잽춘담바 후툭투 8번째로 환생했다는 사람이 바로 티베트 불교 몽골 대리점 8번째로 환생했다는 복트 칸이었습니다. 서태후 이후 나라 개판된 청나라, 독립은 너무나 쉬울 것 같았습니다. 당시 독립주의자들은 외몽골 내몽골을 합한 크나큰 몽골 영토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좀 택도 없는 상상이었습니다. 당시 내몽골 지역은 이미 남편이 청나라 사람, 와이프가 청나라 사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청나라 사람, 장인 장모가 청나라 사람인 사람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몽골과 달리 내몽골에서는 독립하겠다고 뭐만 하면 종북좌파 토착외구 취급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외몽골은 내몽골 포기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따로 당시 러시아에게 가서 독립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고, 러시아는 몽골 독립을 지지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도 중국을 견제해야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청나라 여진족 만주족이 도대체 왜 황제냐며, 중국 전체 인구 90% 이상인 한족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며 중화사상 한족 국뽕을 기반으로 일어났던 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순원과 장제스가 네임드로 등판했던 거죠. 그러자마자 고작 2달도 안 되었어 외몽골은 자기들 멋대로 그냥 독립을 선언합니다. 당연히 티베트 불교 몽골 대리점 지도자였던 복트칸을 지도자로 해서 말이죠. 티베트 불교 종교 지도자를 국가 지도자로 내세우니 가정 개판될까봐 독립에 소극적이던 내몽골 사람들도 갑자기 독립에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완전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나마 체감하기 좋게 예를 들면, A국가 독립을 장인 장모 남편 시댁이 반대하는 집안에 있던 가톨릭을 믿던 A가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교황이 A국가 독립 찬성, 그리고 A국가 대통령 내가 함이라고 한다면 A가 가족까지 버려가며 독립에 찬성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처럼 독립운동에 티베트 불교 몽골 대리점을 끼워넣자마자 내몽골에서도 독립 찬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청나라 여진족 만주족 박살내고 다시 한족의 어마무시한 부흥을 꿈꾸면서 나라 뒤집어 엎었던 순환 장제스는 몽골 민족의 독립 시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감히 몽골 유목 민족들 따위가 전 세계의 중심 한족들의 부흥을 방해한다면 가만둘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의 청나라 이후의 중국, 중화민국 또한 몽골 민족이 독립하는 꼬라지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외몽골 사람들은 일단 내몽골 제껴놓고 다시 한번 러시아에게 가서 독립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독립 지지해주던 러시아가 갑자기 통수를 칩니다. 외몽골을 넘어서 내몽골까지 독립하겠다고 소리치는 것을 보니 러시아 안에 살던 몽골 사람들까지도 독립 드립 칠까봐 겁이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러시아는 몽골 자치구 정도 만들기는 도와줄 테니 입 좀 싸닥션하고 있으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이후 러시아는 만주 밀고 올라올 예정이던 일본과
외몽골은 러시아가, 내몽골은 일본이 관리하기로 뒷구녕에서 조약을 맺고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청나라 망하고 중화민국 신장 개업한 순원 장제스가 별 볼 일 없이 곧 일본에게 처발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으니 말이죠. 당시 러시아는 여러모로 몽골 니네는 100% 독립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순원 장제스가 신장 개업하더니 메뉴도 줄이고 잘해 먹을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는 바로 일본 통수치고 다시 중화민국과 협의를 시작합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외몽골에서 자원을 시작으로 경제적으로 지들 멋대로 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대신 외몽골이든 내몽골이든 니들 영토로 다 처먹으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그런데 1917년 2월과 10월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자 레닌의 적군과 백군이 오지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몽골이 고자시고 자기들끼리도 바빠 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중화민국은 러시아와 협상했던 것 바로 통수치고 군대 몰고 가서 외몽골을 박살내놓습니다. 그렇게 박살났던 외몽골의 정치적 지도자 복트칸이 당시 중화민국 총통 시스창 초상화에 머가리를 3번이나 박으며 절을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니들이 지금까지 독립하겠다고 개삽질한 것 때문에 중화민국에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서 자원부터 별의별 물자들을 싹 다 가져갑니다. 완전히 몽골 저동네 경제 개박살 내고 쓸어간 거죠. 저렇게 해놨으니 몽골 사람들 입장에서 한족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당연히 패죽이고 싶었습니다. 당시 몽골 공산주의자였던 담딘 수흐바타르가 한국 나이로 28살이었던 1920년 몽골 인민당이라는 공산주의 당 만들고 전단지 뿌리면서 회원님들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후 소련으로 날아간 후 레닌 만났어. 레닌 동지 당신과 똑같은 생각으로 몽골을 위대한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내겠다고 어그로를 끌면서 레닌에게 중화민국 한족 애들 다 쳐낼 수 있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어그로 끌린 레닌이 실제로 1921년 지원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후 중국 군대 다 몰아내고 독립을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독립을 하긴 했지만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자니 티베트 불교 믿는 사람 너무 많이 살던 몽골, 어쩔 수 없이 8번 환생했다는 복특한을 다시 꼭두각시 지도자로 앉혀놓습니다. 그런데 1924년 복특한이 사망합니다. 그렇게 내몽골은 포기한 채 외몽골만 따로 인채로 몽골인민공화국이 건국됩니다. 그 사이 내몽골은 1931년부터 일본에게 또 먹혀버리면서 괴뢰국이 되어버렸었고, 이후 2차 세계대전에서 핵폭탄 맞고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에 스탈린은 내몽골은 니네가 먹고 몽골인민공화국은 건들지 말라며 협의를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처럼 국경 길면 좋을 것 하나 없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은 마오쩌둥 살아있을 때도 국경지역에서 계속 티격태격 연맹을 했어 군사적으로 충돌이 자주 일어났었으니 역사적으로도 원래 그랬었고, 그걸 모를 리 없던 스탈린과 장제스, 몽골을 완충지역 즉 스펀지 마냥 써먹기 위해 독립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후 중국 대륙에서 쩌둥이에게 개털리고 장제스는 섬으로 튀게 되었고, 마오쩌둥은 내몽골 자치구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먼저 구획을 정해줍니다. 그렇게 장제스 섬으로 튀게 되면서 소련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장제스 쌩까고 이제 마오쩌둥이와 원래 있던 조약 갈아엎어서 비슷하게 다시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재 징기스칸의 후예들 몽골 민족의 몽골은 저렇게 국가로서 존재하지만 똑같이 몽골 민족이 있던 내몽골 자치구는 중국 영토에 박혀있는 이유입니다. 재밌는 것은 중화사상 중국식 교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레알 참트루 정통 몽골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몽골에 사는 몽골 사람들은 소련 빨아먹고 우리 몽골 민족들을 통수치내드리려고 얘기한다는 썰이 존재하고 있죠. 한편으로 현재 몽골 국가에 사는 몽골 사람들은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사는 사람들은 중화사상 한족처럼 변한 이상한 몽골 민족이라고 헐뜯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석자 앞에 떡하니 조선 박아둔 조선족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